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 이제 좀 어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분석 내용들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경기들도 좀 있었고요. 어제 약간 축구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 비아레알을 또 좋게 봤는데 또 슈투트가르트가 조금 속을 새겼습니다. 또 슈투트가르트 일반승을 조금 노리고 갔던 메인 라인업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점유율도 그렇고 뭐 슈팅 개수도 상당히 또 많았었고 브레멘 원정에서 조금 약했었는데 홈에서 또 고전했던 면들이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일단 또 야구는 조금 괜찮았죠. 야구랑 또 이제 또 농구 패턴들은 조금 들고 왔었는데 요쪽을 조금 더 욕심을 냈어도 조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복귀를 하게 됐어요. 전부 다 또 마엔까지 들어왔고 샌안토니오도 마엔, 애틀란타 또 크리스에일 나오면서 상당히 또 타선도 지원을 조금 잘해줬죠. 다운조스도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6대0의 깔끔한 승리를 조금 거둬내면서 승리 패턴을 조금 만들어갔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아쉬웠다. 더 아쉬웠던 내용이었고 일단 오늘도 좋은 분석으로 조금 월요일 분위기 산뜻하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일단 지난주 배당업 포함해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좋았던 만큼 이번 주 더 집중해서 또 챔스랑 또 유로파 일정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무엇보다 고양 스토너와 창원 LG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또 고양 스토너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특히 창원과의 또 매치에서 상당히 또 지금 현재 인상적인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전은 두 번 다 이제 조금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후반전에 두 차례 전부 다 또 역전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인상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또 상당히 또 외곽야 투 의존도가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즌 중반부부터는 이제 약간 조금 중반부까지는 리바운드 경합에서 늘 또 고전을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금 내용적으로 야투율성이 안 터져준 경기들은 대부분 또 리바운드 점유율을 조금 내줬기 때문에 경기를 조금 원활하게 못 끌고 왔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고양 스토너의 최대 강점은 무엇보다 리바운드 경합이에요. 리바운드 경합에서 실제 직전 창원을 지나면서 상당히 또 좋은 리바운드력을 조금 보여주면서 1, 2차전을 또 쓸어 담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지금 이제 창원 LG가 조금 문제를 보였던 부분들은 직전 경기에서 제대로 조금 드러났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마레이의 득점을 직전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고양 스토너가 SK 때부터도 약간 수비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었는데요. 마레이의 득점을 8점으로 묶어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인상적인 내용이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고양 스토너의 제일 큰 강점이라면은 뭐 네이던 나이트의 또 조금 각성도 각성이지만은 전반적으로 킴바우가 또 부상해서 또 복귀를 했죠. 지난 경기 때 약간 조금 부상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지난 경기 때도 이제 38분을 뛰면서 23득점을 꼽아줬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정현의 야투, 이재도까지 터져주면서 상당히 또 고르누트에서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창원 LG는 무엇보다 마레이의 또 부진과 무엇보다 국내 자원들 또 양홍석과 지금 양준석의 또 야투율성들이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때는 이제 정인덕이 3점 야투 5개를 전부 다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100% 3점 야투 성공률을 조금 보여줬던 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나머지 자원들의 야투율성, 특히 또 3점 야투율성이 상당히 또 떨어진 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시즌 맞대가 3승 3패였어요. 3승 3패로 또 이제 또 고양이 뭐 LG전의 또 강점을 조금 뭐 약간 좀 취약했을 때 고양이 폼이 떨어졌을 때도 LG전을 잘 비벼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최근에 또 무엇보다 고양이 페이스는 지금 현재 뭐 딱히 그렇게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득점도 조금 준수하고 리바운드도 좋고 수비까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고양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또 약간 표파를 조금 예상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또 요런 페이스 아직까지 또 LG의 또 저력 요런 걸 조금 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또 LG도 물론 준수한 팀이다. 정말 또 강력한 우승 후보 팀의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최근 이제 약간 좀 오래 쉬었어요. 아시다시피 또 보름 정도 쉬면서
그간에 또 체력 안배를 조금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외곽 야투 혈성들은 조금 바닥을 찍고 있고 일단 경기 집중도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무엇보다 4강 2연승 팀들은 이제 100% 챔스전에 진출했다는 점도 무엇보다 조금 저는 무게감이 또 지금 이제 고향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핸디 사이드에서는 저는 약간 그래도 오늘 약간 접전 가능성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LG도 나름의 또 저력을 조금 또 원정력이 또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승호패 5의 가능성 조금 더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프랭 사이드에서는 저는 약간 프랭이나 마이는 조금 패스를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패턴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난 약간 조금 고배당을 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또 이쪽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창원 LG 무엇보다 조금 고향 소노전에 외곽 야투 수비에도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148.5 기준점인데요. 저는 요 경기가 조금 고향이 또 홈에서 야투 일성이 조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또 LG도 또 원정에서 조금 홈 대비 창원 LG 홈 대비에서 원정 효율성들이 득점이 조금 더 올라온다는 점에서도 전 요 경기는 또 오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버와 함께 저는 고향 사이드 또 승호패 5 핸디값은 패스를 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또 이제 조금 난이도는 있는 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조금 투자하시기는 조금 그런 경기긴 합니다. 또 갈수록 이제 또 결승전 올라가고 또 이제 또 4강전 같은 경우는 어떤 토너부터인지 그래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갈수록 이제 좁혀질 때는 조금 무엇보다 조금 난이도는 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은 투자하지 마시고 일단 주간 같은 경우는 약간 관전식으로 그렇게 한번 조금 재미를 조금 보시다가 아무래도 해축으로 조금 더 조금 금액을 조금 높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주간은 조금 너무 무게감은 두지 마세요. 조금 난이도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나름 또 방향성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 또 세리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리아리와 아탈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신 분들은 추천과 절차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칼리아리와 또 아탈란타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칼리 같은 경우는 16위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16위, 지금 현재 강등권과의 격차가 나름 또 5점 차로 조금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잔류 확정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칼리아리도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끌어안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아탈란타도 지금 현재 어떤 코파 이탈리아 탈락 또 챔스 탈락 이런 부분 조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리그 몰빵으로 지금 현재 무엇보다 남은 경기 컨퍼런스권까지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로마와의 격차가 승점 7점 차, 코모와의 격차가 승점 7점 차가 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유로파까지는 조금 노림수를 가져도 되겠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벤투스와는 승점 10점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챔스 진출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예요. 자, 근데 칼리아리도 아시다시피 또 섬지역입니다. 또 이탈리아 또 섬지역으로서 섬지역 팀들이 조금 나름의 또 마요르카도 그렇고 라리가 같은 경우는 조금 홈발의 기세는 조금 배제할 수가 없죠. 또 유달리 또 홈에서의 강세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조금 칼리가 최근에 역시 또 보렐리나 에스포지토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즌에는 약간 득점이 조금 부진해요. 부진한 멤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또 칼리가 과연 또 아탈란타 상대로 좋은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고 또 아탈란타 역시도 지금 현재로 예전에는 아탈란타가 오랫동안 또 아탈란타를 보셨던 분들은 원정에서의 극강이었어요. 원정 극강의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원정이 조금 부진합니다. 5승 7무 4패로 물론 4패밖에 없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조금 스칸마카의 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라스파두리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 컨디션들이 그렇게 조금 원활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다득점의 경기는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일단 언더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과 나오든지 조금 저는 언더의 반성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을 약간 이제 승패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또 최근 맞대결은 아탈란타가 조금 우세를 보였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칼리아리가 또 내려앉았을 때 과연 또 지금 현재 원정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어제도 이제 뭐 최근에도 라리가 같아도 AT 마드리드나 뭐 실제 또 비아넬도 조금 어제는 또 홈이라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들이 좀 있거든요. 전 요 경기 약간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도 시즌 무승부 비율이 너무 높아요. 홈 대비해서 원정 비율이 상당히 또 무승부 비율이 너무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무승부나 프랜사이드의 방향성도 한번 더 좋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동기부여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강등 버프를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저는 조금 저득점의 행보나 조금 무승부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 무승부가 배변이 살짝 되고 있네요. 아무튼 저는 언더를 먼저 생각하시고 후자로 이제 또 또 무승부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치오와 우디네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치오 같은 경우도 지금 9위를 달리고 있죠. 9위 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로마와의 또 승점 차가 14점 차로 조금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치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조금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리그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조금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리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조금 전해져 있다는 점에서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그렇다. 이제 남아있는 일정은 무엇보다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 지금 인터 밀란과의 또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시간은 조금 남아있어요. 5월 14일 남아있기 때문에 리그 기준으로 약간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지고 어떻게 또 이제 코파 이탈리아 일정은 조금 뒤에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라치오의 운영이 또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디네세전에 약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우디네세와의 또 매치에서는 최근에 거의 조금 우디네세가 조금 더 우세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 우디네세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11위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최근 약간 AC 밀란도 또 격파를 해냈고 유달리 또 약팀들 상대로 또 고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유달리 조금 고전한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정 성적이 7승 2무 7패로 나름 또 이제 조금 준수합니다. 또 순위 대비해서는 원정 성적이 조금 준수한 편인데 라치오 원정에서 최근에 3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는 내용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 경기 역시도 약간 요쪽 승패라는 건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렌이 될 것 같아요. 프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라초의 또 리그 동기부여 어떻게 보면 우디네세도 약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빠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가운데에서 우디네세는 라치오 원정에서 대략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저는 안전한 프렌사이드의 방향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또 수비가 또 라초가 조금 좋은 가운데 있죠. 또 양 팀들의 매치가 2번 연속 무승부긴 한데요. 약간 저득점의 페이스도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언더를 또 공략 포인트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최근 우디네세는 라치오 원정에서 강점을 보였다. 라치오는 지금 현재로 리그 기준에서는 약간 동기부여가 결여될 수가 있고 우디네세 역시도 딱히 큰 의미를 조금 두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프랭과 또 언더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랜드포트의 경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당히 또 많은 인원들이 조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추천 개수가 66개입니다. 66개 추천 개수 팍팍 눌러주시면은 오늘 추천 누르신 분들 전부 다 이번 주 수익 나실 겁니다. 아시겠죠?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아시겠죠? 네, 눌러주세요. 다 수익 나실 겁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랜드포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포트는 지금 현재 8위를 달리고 있죠. 9위를 달리고 있죠. 지금 이제 승점 48점으로 48점 팀들이 조금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12 플럼부터 또 본머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조금 간극차가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내에서 충분히 또 유럽 대항전까지 조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포트도 그렇고 플럼도 첼시도 그렇고요. 본머스 또 브라이턴까지도 격차가 좀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파 진출권까지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조금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포트의 동기부여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야, 어느덧 맨유가 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저 이제 또 맨유가 몇 년 동안 조금 고전했었는데 확실히 또 감독이 바뀌니까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상성관계를 조금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성관계를 조금 따지셔야 될 것 같은데 유난히 또 양 팀들이 상호간에 또 홈 경기에서 강해요. 브랜드포트는 또 맨유 원정에서 6연패를 당하고 있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랜드포트 원정에서 또 고전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르구, 리산드로 징계, 뭐 더리트 빠지는 부분 빼고는 전부 다 풀멤버 구성입니다. 그런데다가 올 시즌 홈 성적이 상당히 또 준수해요. 10승 3무 3패야. 10승 3무 3패로 홈에서는 나름 또 이제 강팀들과의 일정도 뭐 지금 이미 강팀의 반열이죠. 보시면 홈 성적만큼 강팀의 반열인 만큼 상당히 또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이게 또 음부에모 더비죠. 음부에모가 또 브랜드포트에 있다가 또 맨유로 또 옮겨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이 맨유가 또 최근에 또 폼이 좋아진 게 무엇보다 음부에모 활약도 상당히 또 준수하지만은 세슈코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슈코가 원래 또 이제 분데스리가 자원들이 또 이제 약간 EPL 왔을 때 조금 적응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보여주는데 뭐 적응하고 나서는 그 포텐이 터지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세슈코가 이제 라이프치히 시절 때만큼 조금 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공격에서의 또 음부에모의 합을 잘 맞춰가고 있다는 점들은 또 부정할 수 없고요. 브랜드포트가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드 트래포트 원정에서 또 6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또 뭐 5경기 이어서 무승부를 조금 달리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승점 확보를 조금 해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첫 번째로 맨유 원정에서의 약세, 또 지면제로 미드필더 라인업에서 카르발류, 밀란보, 핸더슨의 결장 이슈가 좀 있다면은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맨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좋게 생각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맨유 올 시즌 홈 성적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맨유 사이드로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브랜드포트 맨유 원정 6연패입니다. 6연패. 자, 그건데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뭐 어떻게 보면 또 브랜드포트 입장에서 오늘 조금 뭐 승점 1점을 노릴 매치는 아니죠. 왜냐면 또 이제 뭐 잔류는 확정이 돼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점 3점을 조금 노려야 되는 매치고 또 꾸준하게 또 원정에서 실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또 오버로도 한번 컨택 방향을 조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비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조금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조금 끌어올릴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한번 또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하시고요. 일단 요 경기는 오버도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또 에스파뇰과 레반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에스파뇰 마탱이가 가 있어요. 지금 현재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탈루냐 지역이기 때문에 뭐 카탈루냐 지역 팀들 뭐 지로나 또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 또 카탈루냐 지역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또 스페인에서 독립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언어도 조금 다르고 여러 가지 조금 문화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독립적인 성향과 홈발을 조금 보여주는 팀입니다. 바스크 지역 못지않게 상당히 또 이제 약간 나름의 또 홈 특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홈발도 없어졌어요. 1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내용들. 그 전까지는 뭐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푸아도 제외하고는 지금 풀멤버 구성인데 뭔가 지금 이제 공격은 안 되고 있고 실점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에스파뇰 2026년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숙제입니다. 숙제를 조금 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딱히 해결책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딱히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이게 조금 결론이 될 것 같고 뭐 공격진들 단체 부진, 수비진들 단체 부진, 부진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조금 활로를 조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반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강등 버프를 조금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또 이제 마요르카와의 또 격차가 어떻게 보면 승점 3점 차 이렇게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제 잔류권까지 지금 동기부여가 조금 불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의 매치 조금 에스파뇰이 예전에는 또 이제 무엇보다 레반테전에서 상대 또 약간 밸런스를 조금 가져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에스파뇰의 최근의 기세라면은 전 충분히 또 레반테 역배당 가능성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무엇보다 또 20살짜리죠. SP가 지금 이제 팀 내 주포로서 상당히 또 지금 이제 각성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테가 최근에 공격진들의 폼도 상당히 또 준수하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또 좋은 기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또 한번 레반테 역배 한번 또 가능성을 조금 노려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고, 일단 요 경기는 또 안전한 접근은 또 프렌드 될 것 같습니다. 프렌드가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프렌드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점. 그리고 또 양 팀들의 매치업들은 최근의 흐름에서 일단 전혀 심심하지 않았어요. 일단 최근에 또 양 팀들이 상원에 일단 6경기 연속으로 상원의 매치에서 득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난타전의 가능성, 언더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오버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무엇보다 레반테 최근에 또 강등버프와 비롯해서 최근의 경기력들이 반등세를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원정에서 약간 조금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 조금 잠식시킬 정도로 에스파뇰의 지금 수비 부진, 공격 부진이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역배 프렌, 또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로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난이도는 있긴 있어요. 국내 경기도 그렇고 해외 축구도 조금 그렇고 조금 난이도가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조합 내에서 우리가 또 건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또 건져갈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설정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 아무래도 일단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메이저리그가 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메이저리그 분석 제가 또 잘 준비해서 좀 이따가 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중승부, 강승부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조금 월요일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는 조금 승리의 조금 방향성을 조금 이어가는 분위기로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금액 오늘 투자하는 날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려면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번 주도 한번 빡세게 한번 적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